페르미 역설의 충격적인 진실, 인류를 기다리는 대여과기는 어디에 있는가? 이 드넓은 우주를 보십시오. 우리 은하에만 별이 2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 중 태양처럼 행성을 거느린 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여 고도로 지능적인 문명을 이룬 외계 생명체는 수천, 수만 개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1950년 여름, 천재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이 역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 어디 있지? Where is EVRYBODY?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왔을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중 단 하나라도 이미 우리 태양계에 도착했거나 최소한 그들의 흔적을 담은 전파나 신호를 포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66년 동안 끈질기게 신호를 보내는 인류에게 완벽한 침묵으로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 퍼미 패러닥스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실존적 공포입니다. 외계인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가설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대여과기 그레이트 필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인류가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이며 우리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적인 코스믹 로또 가설에서부터 모든 문명을 집어삼키는 우주적인 검열 가설까지 페르미 역설을 둘러싼 가장 흥미롭고 암울한 시나리오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대여과기는 인류의 과거에 있었는가, 아니면 끔찍하게도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진실을 추적합니다. 절대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먼저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발견할 수 없을 뿐이라는 낙관적인 가설들을 검토해 봅시다. 첫째,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지적인 문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처럼 안정적인 궤도, 거대한 위성달, 목성 같은 수호 행성 등 경이로울 정도로 많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적 로또에 당첨된 극히 드문 예외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설은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동물원 가설주 하이파서서스입니다. 고도로 진보한 외계 문명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관찰하기 위해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건드리지 않고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외계 문명이 하나의 통일된 윤리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기술적 한계입니다. 외계인들은 이미 전파 문명을 넘어선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하거나 그들의 신호가 우리 은하의 거대한 물질층에 의해 감쇄되어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수천 개의 문명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장 암울한 낙관론은 우주의 크기 자체입니다. 우리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데만 수만 광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면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탐사하기 위해 수천, 수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명이 그 긴 시간을 버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주가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외계 문명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가정을 버려야 합니다. 지구의 문명사를 보십시오. 새로운 문명과의 접촉은 언제나 정복과 파괴로 끝났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외계 문명에게 우리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SETI 프로젝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기술을 가졌다면 그들의 방문은 환영이 아닌 침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계 문명이 스스로를 은폐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제 페르미 역설을 가장 소름 끼치게 설명하는 가설, 대여과기 그레이트 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설은 생명이 탄생하여 지적인 문명을 이루고 마침내 우주를 식민지화할 수 있는 코스믹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진화 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 압도적인 확률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통과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우며
대부분의 생명은 2단계에서 좌절하고 멸망합니다. 이 장벽이 바로 대여과기입니다. 만약 대여과기가 이미 인류의 과거에 있었다면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장벽을 통과한 유일하거나 극히 드문 문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화 과정 중 가장 통과하기 어려웠던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기원 무생물에서 최초의 자기복제 RNA 또는 DNA가 탄생하는 과정. 0.01%의 기적. 단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진화, 단순한 박테리아에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진핵생물로의 진화. 수십억 년이 걸린 도약. 지능의 탄생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구사하며 우주를 이해하는 지능의 출현.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야 포유류에게 찾아온 행운. 만약 이 중 하나가 대여과기였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외계 문명은 첫 단계를 넘지 못하고 멸망했을 것이고 우리는 드넓은 우주에서 유일한 생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을 맞이합니다. 만약 생명의 탄생과 지능의 출현까지는 쉬운 과정이었고 대여과기가 인류의 미래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주 문명이 반드시 겪어야 할, 그리고 대부분 실패하는 치명적인 장벽이 있다면 자원 고갈 및 환경 파괴 문명이 기술적으로 발전할수록 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어 자멸적인 환경 붕괴에 도달, 군비 경쟁과 기술적 자살 핵무기, 생화학 무기 또는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AI과 같은 기술적 도약이 결국 문명 자체를 파괴, 우주적 재앙 감마선 폭발 GRB과 같은 우주적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행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 이 시나리오가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외계 문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매우 짧을 것이라는 암울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대여과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의 침묵은 외계인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떤 문명도 2단계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우주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중국 작가 류추신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또 다른 섬뜩한 가설을 소개합니다. 암흑의 숲 가설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문명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스스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불확실성 외계 문명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선의를 가졌을 확률보다 악의를 가졌거나 혹은 단순히 자원을 필요로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폭발적인 기술 발전, 우주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외계 문명이 탐사선을 보내는 데 걸리는 수천 년 동안 상대 문명의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곧 선제 타격 따라서 문명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안전한 전략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며 신호를 포착했을 때는 그것이 위험해지기 전에 즉시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자원이 희소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대화가 불가능한 암흑의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숲에서 홀로 떨고 있는 사냥꾼입니다. 외계인의 침묵은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들의 타깃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벽하게 숨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지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은 암흑의 숲 속에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페르미 역설에 담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대여과기의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인류는 원자력을 발견했고 우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례없는 속도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도약은 희망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미래의 대여과기로 끌어들이는 덫일까요? 희망의 증거. 우리는 아직 핵전쟁으로 자멸하지 않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인식, 함정의 증거, AI의 통제 불능 가능성,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역사에서 결코 끊이지 않았던 갈등과 파괴 본능은 우리가 곧 기술적 자살이라는 대여과기에 도달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모든 가설 중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외계인이 우주로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들은 폰 노이만 프로브라고 불리는 자기복제 탐사선을 만들어 우주에 보냈을 것입니다. 이 탐사선은 다른 행성에 도착해 그곳의 자원으로 자신을 복제하고 다시 우주로 발사됩니다. 수학적으로 단 하나의 문명이 이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 은하 전체를 탐사하는 데 단 수백만 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이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든 문명이 폰 노이만 프로브를 만들 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대여과기가 존재한다면 인류가 가장 바라야 할 시나리오는 바로 대여과기가 이미 우리의 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생명의 기원이나 진핵세포의 탄생이 압도적으로 어려웠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외계 문명이 흔하고 대여과기가 우리를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곧 멸망할 문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르미 역설은 단순한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 인류에게 던지는 우주의 존재론적 시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 발전이 초래할 자멸적인 힘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처럼 스스로 파괴의 길을 걸을까요? 우리가 우주의 침묵 속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아직 파멸하지 않은 가장 희망적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드넓은 암흑의 숲 속에서 우리는 외로운 한 점 불빛입니다. 이 불빛이 희망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꺼질 비극의 신호가 될지는 오직 인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침묵의 우주에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과학적 충격 현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충격적인 진실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